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우리 16번 문제는 문제에서 구하는 거 뭘 물어봤습니까? 지금 쭉 읽어보니까 단기 순손익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잖아요. 자, 우리 자부자 그림을 그리면 돼요.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박스 보니까 기초자산이 7만 원, 기초부채가 4만 원. 그러면 빼면 자본은 3만 원.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기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기말자산은 12만 원, 기말부채가 5만 원. 그러면 자본은 7만 원. 기말자본이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기중에 유상증자가 만 원이 있어요. 유상증자 여기 들어갑니다. 유상증자 만 원. 자, 그 다음 현금 배당이 22,000원. 현금 배당 여기 22,000원 들어가면 되죠. 현금 배당 22,000원. 그 다음에 총수익 나왔나요? 13만 원이라고. 총수익 13만 원. X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용 있어요? 비용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무시. 안 쓰면 돼요. 끝. 안 쓰는 겁니다. 쓰면 안 됩니다. 끝. 수익과 비용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답이 나와버려요. 자, 차변 쪽은 4만 원, 대변 쪽은 92,000원. 4만 원, 92,000원. 그죠? 그럼 얼마 차이 나요? 그러면 52,000원 차이가 나잖아. 52,000원 이쪽에 차이 나죠? 여기에 52,000원, 여기는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단기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3번이 답이 되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기초자본이 100원이었어요. 기초자본은 100원이고 기말자본은 150원이다.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이거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예. 자, 수익은 80원. 비용은 50원. 수익은 80원, 비용은 50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익이 80원이고 비용이 50원이면 둘 다 나왔잖아요. 그럼 차이를 물어봐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30원. 그럼 여기가 30원. 여기는 안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번 연도에 유상증자가 10원 있었다. 유상증자가 10원. 현금 배당은 없다. 그럴 수 있죠.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끝. 그럼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차변 대변 만나봐. 여기 금액은 얼마? 140원. 여기는 얼마? 150원. 다 집어넣는데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 차이 나죠? 10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차이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차이가 나면.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요, 기타 포괄손익을 물어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이 얼마 차이 나요? 10원. 10원은 요 위에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 단기순이익. 이거는 단기순이익이고 이거는 기타 포괄이. 자,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요것을 우리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요. 기타 포괄손익.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려워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미실현손익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말하는 거죠. 손익에는 두 가지 손익이 있어요. 하나는 실현손익이 있습니다. 실현손익. 실현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이 실현됐다는 거죠. 실현됐다. 이번 연도에 손익이 실현됐다. 이게 실현손익이에요. 또 하나는 미실현손익입니다. 미실현손익. 손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게 미실현손익이에요. 자, 이때 우리 단기손익이라 그래요. 이걸. 실현손익을 단기손익. 단기손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기가 뭐야? 단기. 이번 연도. 단기가 이번 연도잖아요. 이번 연도의 손익이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미실현 손익은 이번 연도에 발생한 손익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당기 손익에 포함하면 안 된다. 아직 실현 안 됐으니까. 그게 당기 손익에 포함하지 마라.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손익은 발생했는데. 그럼 이걸 뭐라 하냐? 이거를 그냥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자. 그래서 미실현 손익을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이걸 묶어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이번 연도에 발생한 전체 손익이다. 이거를 포괄 손익 그러는 거예요. 포괄이라는 건 넓은 의미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총포괄 손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총포괄 손익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예. 기타 포괄 손익 안에, 당기 손익 안에, 총포괄 손익 안에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전체를 묶어서 총포괄 손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 문제 아까 안 푼 거 14번 문제 있죠? 우리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음 자료로 계산한 당기, 자 거기 밑줄 쳐봐요. 총 포괄 이익은 하고 물어봤잖아요. 거기 밑줄 총포괄 이익 밑줄 치고 거기다 써요. 가로 열고 당기 순이익 플러스 기타 포괄 이익 그 두 개 더한 것을 총포괄 이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면 돼요. 똑같아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총포괄 물어봐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자부자 하면 돼요.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죠? 예,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렸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기초자산이 550이고요. 그 밑에 보니까 기초부채가 300이에요. 그러면 기초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250이죠. 그래서 여기 자본은 250만 원이 자본이고요. 자, 그 옆에 보니까 기말자산은 750인데 기말부채가 300이라면 750에서 300을 빼면 기말은 기말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기초하고 기말을 섞어 계산하면 틀립니다. 예. 자, 그럼 400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되겠죠. 450만 원이. 그럼 여기가 450만 원이에요. 됐죠? 예. 그리고 나온 게 뭐 나왔습니까? 유상증자가 50만 원이라고 나와요. 여기 유상증자가 50만 원. 그리고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 현금 배당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감자도 없고. 끝났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당기 순손익하고 총포괄이란 말이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하면 차변 금액은 300인데 대변 금액은 450이다. 얼마 차이 납니까? 150 차이 나죠? 그럼 이 150만 원이 총포괄이라는 거예요. 이게 총포괄 손익입니다. 이 150만 원 안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당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이익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요,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이라면 기타 포괄 손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기타 포괄 손익은 얼마예요?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하면, 자, 당기 순이익은 30인데 기타 포괄 손익이 10원이니까 총 포괄 손익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 그렇죠. 4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문제 다시 한번 또 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합니다. 기초 자본은 200인데 기말 자본은 300이다. 기초 자본은 200, 기말 자본은 300이다.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자, 총 수익은 150. 총 수익은 150, 총 비용은 50. 아니, 70. 여기가 150, 여기가 70. 얼마 차이 나요? 80. 그럼 여기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가.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네. 그리고 유상증자가 150 있었다. 유상증자를 150 했다. 현금 배당도 했다. 현금 배당은 70원 했다. 현금 배당을 70원 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봐요. 다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자기네 안에 다 집어넣었잖아. 그죠? 빈칸이 없잖아요. 자, 그럼 차변의 금액은 얼마예요? 300, 400, 30.
여기는 370 얼마 차이 납니까? 60원 차이 나죠? 그럼 여기가 60원이 생긴 거예요. 이때 이쪽에 생긴 걸 뭐라 그러냐? 이거는 기타 포괄 손실 그럽니다. 얘는 기타 포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익이에요. 이익. 당기순이익 쓰는 자리니까 이건 기타 포괄 손실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총포괄 손익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총포괄 손익은 당기순이익하고 기타 포괄 요거 두 개를 계산한 거죠. 이건 어떻게? 변이 다르니까 당연히 빼야죠. 그래서 총포괄은 얼마야? 20원이 되는 거죠. 여기는 총포괄이 같은 변에 있으니까 더해서 40원이고 여기는 다른 변에 있으니까 빼서 20원 이렇게 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과정을 나가지만 이 기타 포괄 손익 요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중요하거든요.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 기타 포괄 손익은요. 기본세에는 6가지로 나와서 사실은 5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6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기타 포괄 손익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기타 포괄 손익은 자, 이렇게 외우세요. 기타 포괄 손익은 외울 때 6개로 외우세요. 6개로. 6개로 외우세요. 예. 제재기. 예, 제재기, 기해봐. 기해봐. 이건데 이게 아니라 파를 그냥 발음상 그냥 애우기 좋게 그냥 기해봐. 이렇게 한 겁니다. 제재기 해봐. 이렇게. 예, 제재기 해봐. 제재기 해봐. 이렇게. 근데 여기 기가 2개죠? 요거 2개, 원래는 그냥 하나인데 제가 2개로 분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2개로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제재기 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타 포괄 손익이 뭔데? 그러면, 그거 제재기 해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은.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기타 포괄 손익에 뭐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재기 해봐. 그럼 여기 있는 제는 재평가 잉여금. 여기 있는 제는 재측정 요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예, 이 앞에 확정급여 부채 또는 자산의 재측정 요소. 이게 퇴직급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퇴직급여. 예, 어려워.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요 기는요.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이게 누구 거냐면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에 대한 기타 포괄 손익 2개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근데 얘는 누구냐? 얘는 주식이죠. 얘는 사채죠. 그러니까 주식과 사채에 대해서 주식이나 사채에 대해서 기타 포괄 손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회계 처리가 달라요. 주식하고 사채하고.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기타 포괄 손익 2개 얘기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해는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자, 내용은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파는 파생 상품 평가 손익.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제재기 기해봐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되고. 예. 제재기 기해봐. 회계 처리가 달라요. 얘네들하고 얘네 밑에 거하고. 이 제재기하고 기해봐가 회계 처리가 달라. 그래서 이걸 분리해 놓은 거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쭉 꺼놓으면 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르다니까 회계 처리가. 그래서 구분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재평가 잉여금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미실현 손익이라 그랬잖아요. 손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호떡 장사를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건물을 1억짜리를 샀어요. 1억짜리를 취득해서 그 건물에서 호떡 장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난 오늘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저것 다 손익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하고 보니까 내가 1년 전에는 1억을 주고 샀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1억 5천이라는 거죠. 자산 가치가 올랐잖아요. 5천만 원 이익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때 이 5천만 원의 이익을 지금 단기에 발생한 손익으로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영업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거지 처분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았죠. 그럼 요 5천만 원은 언제 가서 실현이 될까요? 건물을 처분했을 때 실현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손익으로 봐라 이 소리예요. 지금은 손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단기 손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러면 이게 미실현 손익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 5천만 원은 단기 손익에 포함하면 안 돼. 이건 단기 경영자의 성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거는요. 요 위에 거는 경영자의 성과로 볼 수 없는 거고요. 밑에 거는 경영자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는 재평가 잉여금 그래요. 1년 전에 건물 1억짜리를 샀는데 1년이 지난 오늘 결산을 하다 보니까 건물 가격이 1억 5천이다. 그럼 5천만 원만큼 건물이 늘었잖아요. 그럼 이 5천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재평가 잉여금은 손익은 손익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뭐다? 기타 포괄 손익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전부 다 손익은 발생하지만 미실현 손익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재재기 기회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타 포괄 손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은 오늘 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40쪽에 보면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나오죠. 이 회계순환 과정은 이게 부기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대략 한 많게는 3문제, 적어도 2문제 이상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자부자 문제가 우리 시험에 꼭 출제가 된다.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기초과정에서 대략 한 5가지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자,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